자, 이제 버튼을 눌러 주었습니다. 자,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기압이 작아지게 되겠네요. 자, 근데 마시멜로우의 부피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져서 이 비커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네요. 너무 부피가 커진 나머지. 자,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기압이 작아지면은 부피는 어떻게 된다? 네, 커진다예요. 자, 그럼 관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작아지면, 즉 기압이 작아지게 되면 부피는 커진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기체를 다시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었더니 다시 그 부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기압이 높아지니까 부피는 작아지게 되었네요. 기압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체의 부피와 그리고 기압은 반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즉 풀어쓰자면은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에 가해진 압력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기압이, 즉 기체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부피는 줄어들게 된다. 2배가 된다면, 즉 압력이 2배가 된다면 부피는 10에서 5가 되고, 즉 2분의 1이죠. 부피가 4배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압력이 4배가 된다면 부피는 10에서 2.5인 4분의 1로 됨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즉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는요. 부피의 기호이고요. 압력은 P라는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자 모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례로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요. 놀이공원에 가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 있죠. 그 풍선 안에는 헬륨 기체가 들어있어요. 헬륨 기체는 보통의 공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야외 놀이동산에서 그 풍선을 놓쳤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풍선은 위로 올라가겠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요, 풍선이 터지게 돼요. 자, 왜 터지게 되는지를 지금 분자 운동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플래시를 보실 건데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아이가 풍선을 놓쳤어요. 풍선을,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좀 이따가 풍선을 놓을 거예요. 즉, 풍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자, 풍선을 쥐고 있는 상태는 분자 운동 상태가 다한 것 같습니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의, 즉 기체 분자의 움직임은 파란색이고요. 풍선 밖에 있는 공기 움직임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공기 입자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표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풍선은 이 크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풍선을 놓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겠죠. 자,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분자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외부에 있는 기체의 분자 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공기, 즉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산에 올라가면 줄어들게 돼서 정말 높은 산을 산행하는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공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공기가 가해주는 압력, 기압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외부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외부에 있는 분자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지금 외부에 있는 분자수 2개입니다. 그리고 풍선에 있는 분자수는 몇 개죠? 네, 5개로 동일하죠. 자, 얘네는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벽에 충돌하는 횟수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즉 풍선 내부에 있는 공기 분자의 움직임이 훨씬 그 압력이 높겠죠. 충돌수가 크겠죠. 얘는 충돌수가 적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힘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벽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풍선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더 올라가게 됩니다. 분자수는 더 작아졌습니다. 풍선의 크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분자수가 줄어들었어요. 풍선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공기 분자수가 없어요. 진공 상태야, 외부가. 그러면 왼쪽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터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에도 예시 있습니다. 헬륨 기체를 채운 풍선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점점 커지다가 터진다. 왜냐하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수는, 기체의 분자수는 동일한 반면에 밖에 있는 그 외부 공기의 그 분자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줄어들게 되니까. 즉, 기압이 낮아지면 부피는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잠수부가 내쉬는 숨의 공기방울이 수면 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자, 만화에서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화를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물고기를 그리고 아마 공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림에는 과학 원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물속 안으로 내려갈수록요, 압력, 즉 기압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부피는 작아지게 되겠죠. 기압은 높아집니다.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림에서도 표현하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고산지대를 여행하면 과자 봉지가 터질 만큼 부풀어 오른다. 자, 고산지대를 여행하면, 아니면 비행기 탔다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가 포장되어 있는 과자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면은 굉장히 빵빵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기압은, 즉 외부의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기압이 낮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빵빵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스스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그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 보일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압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기체의 압력, 즉 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것을 어떤 법칙이라고 하느냐?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분자 운동으로 보일의 법칙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예시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보일 법칙에 대한 실험을 할 거고요. 과학실에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